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제가 살면서 너무 이거는 진짜 끝까지 헬이에요, 헬.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거든요. 또 다른 욕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나야. 아니, 나를 왜 몰라?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캐나다에 대한 약간 오해라고 할까요? 오해 아닌 오해? 기분 나쁜 오해 같은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캐나다의 이미지랑은 조금 달랐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간다.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요, 저는 제가 갔던 모든 집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잠깐 왜 벗고, 저는 약간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 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 벗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막 이랬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진짜 제 친구들 집에서도 다 벗고 다니고 생각보다 집에서 신발을 신는 집이 없었다. 이게 문화가 바뀌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무조건 신발을 신고 내부에 들어간다 라는 거는 약간 오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100%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굉장히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캐나다에 가면은 굉장히 막 오마이갓 개방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면 저는 여러분 진짜 캐나다 가기 전에 진짜 그냥 보수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엄청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좀 개방적이길 바랐어요. 제발. 그리고 그럴 줄 알았죠. 내가 가게 되면 오케이, 굉장히 좀 사람이 유연해지고 막 개방적이어지게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랬어요. 근데 다녀온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는 내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그래서 저는 개방적이다 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양성을 좀 많이 존중해주는 국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양성을 존중한다 라는 게 어쨌든 오픈 마인드, 개방적이라는 말이랑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있든 어떤 옷을 입든 무슨 일을 하든 편견이 많이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아닌 마약, 그러니까 대마초, 마리화나 이런 마약들이 거기는 합법화돼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그 마리화나를 필 수도 있고 내가 어디 공간에 갔을 때도 그 마리화나를 피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내가 그런 현장에 들어간다면 누군가 나에게 권유를 할 수도 있고 막 내 술에다가 마약을 막 타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너무 나이스했어요. 제가 마약에 대한 주제를 꺼내지 않는 한 그들은 저에게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마약은 불법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냥 보기에 마약을 할 애처럼 안 생겼나 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권유할 생각을 안 해요. 걔네들이 다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난 진짜 개방적으로 살고 싶고 오케이, 난 정말 개방적인 사람이야 원래. 그러면 그런 국가가 잘 맞겠죠. 개방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긴 진짜 파티에 내 세상인 거야. 근데 그럼 그들도 알아봐요. 너 좀 개방적인 애구나. 노는 거 좀 좋아하는구나. 물론 노는 게 좋다는 게 개방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도 오케이, 너도 조인해 라고 하지만 저 같은 애들은 걔네들이 조인을 안 시켜줘요. 왜냐면 나는 재미없으니까. 나 같은 애들은 그 재미가 없으니까 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개방적인 일들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일반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방적인 곳에 가면 개방적이게 된다. 물론 이제 우리 자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성이 없는 물질도 자석 옆에 있으면 뭔가 자성을 가지게 되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의 주관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막 완벽하게 물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 문화가 개방적인 거지 이 개인을 봤을 때 모두가 다 개방적인 건 생각보다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제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조명. 우리 한국은요, 대체로는 그 형광등, 엄청 밝은 형광등을 쓰잖아요. 아주 그냥 환하게 켜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형광등 켜는 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조명, 여기 간접 조명을 설치해놨는데 간접 조명이나 어쨌든 그냥 조명, 채워놓는 조명 같은 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밝은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전기가 나갈 때가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 전기가 나갔던 기억이 없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그 전기가 막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네가 진짜 조용해요. 하우스가 많이 있는 곳들은 진짜 너무 조용해요. 진짜 내 머리, 바람에 날리는 내 머리카락 소리까지 다 들려요. 사락사락 이 소리 다 들려요. 그리고 집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조용하게 통화하는 소리 다 들려요. 심각하게 어둡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하우스촌 같은 데는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살았던 집은 완전 집밖에 없는 그런 하우스존에 살았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다운타운이랑 가까운 데서 살다 보니까 거기는 좀 시끌시끌했어요. 역 소리가 진짜 많이 들렸고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촌은 엄청 조용하고 좀 어두울 수 있다. 빛이 좀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무서웠다. 살짝. 저 같은 애들은 뚜벅이기 때문에 버스 같은 거 기다릴 때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 그리고 연휴에 문을 막 다 닫아요. 크리스마스 때였나? 제가 그때 처음으로 수업도 없고 게스 출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나의 날이다. 어딜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쇼핑몰 가서 쇼핑 좀 해야지 라고 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검색을 안 하고 간 거야. 당연히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당연히 열려 있으니까 그게 닫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래서 오히려 연휴 때는 놀거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나 봐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보내나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때. 근데 뭐 꼭 크리스마스나 이런 연휴가 아니더라도 거기는 좀 모든 가게들이 문을 좀 빨리 닫아가지고 대체로 문이 일찍 닫히지만 3시에 문 닫는 곳도 봤습니다. 어떻게 살지? 돈은 언제 벌지? 뭐 아무튼. 그리고 관공서 이런 데 있잖아요. 은행. 한국은 그 번호표가 있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줄을 서야 돼요. 번호표가 없어서 그냥 계속 줄 서 있는 거야. 30분 정도는 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살면서 너무 이거는 진짜 끝까지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 교통이 진짜 그냥 헬이에요, 헬. 진짜 한번 버스를 놓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30분 있다가 와요. 근데 구글 맵에 보면 30분에 도착 이러면 30분에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에 도착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25분에 도착을 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30분에 오기로 했으면서 40분까지 안 와요. 그럼 얘가 떠난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와요. 그럼 다른 버스 타면 되잖아. 다른 버스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좋았던 점은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9시에 퇴근인데 버스가 9시에 온다. 그러면은 제가 9시에 퇴근인데 9시에 차가 온다고 합니다. 10분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하고 보내줍니다. 너무 좋죠. 그런 건 좀 좋았어요. 근데 10분 일찍 갔는데 버스 놓쳤다? 그냥 울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걸어갈 수 있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런 날씨가 아니에요. 그냥 죽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 게 텍스나 팁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가격표를 볼 때마다 여기 써 있는 가격표가 내가 내야 되는 값이 아니잖아요. 여기 플러스 텍스가 붙기 때문에 약간 뭔가 돈을 더 내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텍스를 포함한 가격을 적어놓지. 팁 문화도 처음에는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모르겠어. 내가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를 갔어. 주문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 주문 받고 그냥 나한테 줬을 뿐이야. 그럼 내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 건지 막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팁을 내라는 그런 문구가 안 뜨거든요. 내가 이제 결제할 때. 근데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그 결제하는 탭에
팁에 팁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쪽으로 고민하는 거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좀 그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근데 대체로는 15%에서 20%를 많이들 내는 것 같아요. 진짜 친절하게 잘해줬다. 그러면 20 하는 것 같고, 나쁘지 않네? 이러면 15%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5 밑으로는 안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정 상태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좋았던 점들?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캐나다에서 배운 것들 중에 좋은 점인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철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외국이야. 그러면 진짜 개개고생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거길 갔죠. 근데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야. 맨 땅에 헤딩을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 머리가 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입으로 내가 철이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저는 캐나다 가기 전에 진짜 화초였어요. 화초.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 엄마가 밥 다 해주시고 청소도 엄마가 다 해주시고 막 이런 애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요리도 없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랑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제가 캐나다 가서 바로 처음으로 살았던 집이 침대도 없고 책상도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을 내가 사야겠다 해가지고 호기롭게 이제 이케아에 갔거든요. 이케아에 가서 이 책상 괜찮겠는데 하고 무거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면 되겠는데 이렇게 호기로운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부피가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걸 낑낑대면서 집에 버스 타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버를 불렀어요. 우버를 부르고 편하게 온 거죠. 저희 집이 3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고 막 혼자 내 몸보다 더 큰 이 책상을 이렇게 들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집에 갔어요. 가지고 막 엄청 막 힘들어하면서 이제 조립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해봤으면 조립을 할 때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막 손으로 막 해봤다가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막 키로도 해봤다가 뭐 손톱 그거 뭐 네일 뭐더라? 푸셔? 뭐 이런 걸로도 막 해고 난리가 나요. 제가 그것도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여긴지 어쨌든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근데 결국에는 드라이버를 구해가지고 잘 조립을 해서 잘 썼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 방에 있었던 그 책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책상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서 그걸 사서 내 방에 옮겨 놓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였구나.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도 안 하면 제 방은 더러워요. 돼지우리예요. 밥을 제가 하지 않으면 전 굶어 죽게 돼요. 그런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것들 제가 놓치고 살았던 거죠.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런 것들을 몸소 배우게 되니까 철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 너무 이제 애송이였어가지고 어찌 보면 느낌이 더 많이 좀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함께 슬퍼해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옆에 없잖아요. 물론 전화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해결을 해야만 해.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벌레 잡는 거? 벌레 안 잡으면 내가 이 방을 그 벌레에게 내줘야 돼요. 그래야겠어요? 안 되니까 내 손으로 벌레를 잡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무섭지만 내가 잡는 거야.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모든 걸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진짜 해결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해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이 들고 책임감이 듭니다. 그런 초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거든요.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지만 어쨌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많이 일깨워주고 내가 놓쳤던 부분들, 감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사시는 분들께 캐나다행을 아주 추천합니다.
약간 좋았던 점이라고는 했지만 좋았던 점이 맞나? 몰라요. 근데 전 좋았어요. 되게 많이 성장한 느낌이라 좋았고,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로움이 아닐까요? 근데 이 외로움은요, 살아보신 분들은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누가 옆에 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베이스가 그냥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도 이 마음에 있는 그 외로움, 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외로움을 좀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그 감정들을 조금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내가 여기 사는 동안에는 계속 있는 감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인지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안 났어요. 이게 무의식이 알고 있나 봐. 너 지금 울면 안 돼.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안 돼. 이거를 몸이 알고 있나 봐. 이 뇌가 알고 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썰을 하나 풀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직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 일한 지 5개월 정도 됐었을 텐데, 제가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그 구글 맵에 있는 저희 매장 리뷰를 막 봤어요. 어떤 리뷰가 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 거예요. 이렇게 막 보다가도 아니야. 그냥 최상단에 제 이름이 너무 명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딱 본 거예요. 봤는데 욕이 써져 있는 거야. 근데 명확하게 내 이름이 써져 있으면서 욕이 써져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 이러면서 계속 읽어본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기가 뭔가를 질문을 했는데 제가 쌩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전 정말 단연코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나는 영어를 못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절하게 막 더 웃고 막 온몸으로 막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뭔가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냥 가버린 적이 있었나? 어떡하지? 내 이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러면서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내 회사가 아니잖아. 막 점장님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매니저님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이 리뷰에 그런 말이 써져 있는 거잖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진짜 몸이 닳도록 일을 한 거예요. 더 뛰어다니고 막 더 그랬어요. 더 열심히. 그러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제가 또 그 리뷰를 보러 갔어요. 이제 리뷰를 이렇게 막 보는데 또 다른 욕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나야. 또 제니퍼인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뭐 했는데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찬찬히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비슷한 양상이에요. 똑같이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디테일한 상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그 권한은 나한테 없는 거야. 나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거 나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난가? 막 이런 거지. 제가 근데 이거를 점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실 이 리뷰가 있다. 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고민을 했죠. 내가 여기에 너무 힘이 안 되는 것 같다. 힘은 무슨 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다운타운 그쪽에 있는 그 에비뉴에 가가지고 막 이력서를 막 돌린 거예요.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을 다 먹고 저랑 제일 친했던 매니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 날에, 그날 갑자기 동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랑 같이 일해서 너무 좋다. 너는 참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아. 막 친절하게 해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인 거지. 너무 고맙고 이 사람들이랑 떨어지면 너무 싫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앞니까지 나온 나 이제 이직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애가 왓츠앱에 저희 그룹챗이 있었는데 그 그룹챗에 그 2개의 리뷰를 캡처를 해서 그룹챗에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걸 확인하고 망했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거잖아요. 저의 불친절함을. 저의 무능함을.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사실 이거 내가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A라는 매니저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손님이 A라는 매니저한테 뭐 이거 해달라라고 했는데 A라는 매니저가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이러고 그냥 쓱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리뷰에 올린 거죠. 근데 그 B라는 손님은 A의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저 매니저 이름 뭐냐? 라고 했는데 얘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제니퍼! 이렇게 말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뷰의 주인공은 내가 됐고 그때 그렇게 막 속을 끓였던 거죠. 그 톡을 보고 진짜 다행이다. 내가 폐를 끼친 게 아니구나.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 여자애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몰라? 우리 팀 멤버가 100명이면 몰라. 100명도 아니 나를 왜 몰라? 모를 수가 없잖아. 근데 왜 하필 제니퍼를 말하냐고. 나한테 뭐 복수하고 싶었나? 나 진짜 너무 웃겨. 근데 더 웃긴 거는 걔가 저한테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온 건 아니죠. 저한테 막 해코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손님분께서. 근데 어쨌든 나는 나 혼자 속을 막 끓였으니까 제가 너무 짜증나고 미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정말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결국에 이직 한번 하지 않고 거기서 한 군데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소식이 아니라 이야기들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제가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냥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새로운 콘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 있다고 했잖아요.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어떤 영상이 제일 재밌으셨는지 감상평? 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살짝 적어주신 분께 한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2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구독하시고 구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보고 싶은 콘텐츠나 또 듣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